팔자란 무엇인가? 김진미. 나는 민서연. S대 농대 석사과정생이다. 학부는 PT에서 일어일문학을 전공했다. 전공이 왜 다르냐고? 글쎄, 공부하러 갔다기보다는 그냥 S대에 가고 싶었던 것 같다. 농대가 제일 낮아서 입학하기 쉬운 과로 들어갔다. 들어갈 때는 원예에 관련한 공부를 할 생각으로 나중에 화원이라도 차릴까 했는데, 웬걸, 인문학도가 갈 곳이 아니었다. 입학을 시켜주신 것이 의아할 따름이다. 농대는 알고 보니 자연계열 학과였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룸메이트 언니는 사범대 박사과정 연구생이었다. 이 언니는 기숙사 전체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다. 40대 중반이었다. 기숙사는 미혼만 산다. 기혼자는 아파트형 기숙사가 따로 있다. 나는 이제 20대 후반인데 거의 이모뻘이었다. 이 언니는 박사 수료한 지가 벌써 꽤 되었는데 2년째 논문 심사를 계속 받고 있다. 그동안 논문이 통과가 안 되는 건 거의 안 된다고 보는데 참 끈질기다. 나는 농대 수업이 너무 체질에 안 맞아서 중간에 포기할까 하고 이 룸메이트 언니에게 의견을 물었다. 안 돼. 내가 들어올 때 마음하고 나갈 때 마음 다른 게 옳다고 생각하니? 정 못하겠거든. 수료라도 해. 그래야 이력서에 기재라도 하지. 중퇴할 걸 왜 들어왔니? 그 말이 맞긴 맞다. 이번 학기만 마치면 수료라서 부산 집에 내려갈 생각이다. 근데 이 언니는 어쩔 셈인지? 언니, 이번 학기에도 논문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계속 기숙사에 있을 거야? 응. 다음 학기까지는 있으려고. 청강을 할 수대 있는 건, 들을 수 있는 건 다 들으려고. 여기 있으면 학술회나 논문 발표 같은 것은 자주 볼 수 있어서 좋아. 생활비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다음 학기까지는 어떻게든 심사에 통과해 봐야지. 너는 이제 내려가겠네. 먼저 가 있어. 다음 학기 마치고 나도 내려갈 테니까. 그때 부산서 보자. 언니와 나는 둘 다 집이 부산이다. 나는 부산 집에서 엄마가 하시는 일을 돕고 있다. 엄마는 식당 2개를 운영하시는데 혼자 힘에 부치셔서 내가 돕고 있다. 물론 월급 받고. 친구들은 오히려 나를 부러워한다. 따로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데 나는 취업이 안 되어서 집안일을 하는 것뿐이다. 매일 똑같은 일상인데 오히려 학교에 있을 때보다 시간이 더 잘 간다. 나는 룸메이트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심사 잘 되어 가냐고. 근데 잘 안 됐단다. 그래서 이제 내려온다고 했다. 우리는 서면 커피숍에서 만나 오랜만에 수다를 떨었다. 언니는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 언니는 오로지 혼자 힘으로 고학을 하는데 집에서 이만저만 눈치를 주는 게 아니다.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돈 쓸 생각만 한다고 구박을 받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이 언니가 취업을 안 하려고 했느냐? 그것도 아니다. 거의 20년 동안 이력서를 넣을 수 있는 곳엔 다 넣었다. 그런데 한 군데도 안 되었던 것뿐이다. 이 언니 나이도 있는데 경력은 없으니 어느 직장에서 뽑겠는가? 부담스러워서 안 뽑을 것 같다. 나는 언니에게 그만 포기하라고 했다. 박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언니 그렇게 오래 심사를 받는 사람도 없어. 나는 이런 생각을 진즉에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언니는 백절불굴의 의지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앞으로도 안 될 거라 생각하면서 우리는 헤어졌다. 한동안 연락이 안 되었는데 언니가 박사 논문 심사에 통과했다고 했다. 집에서 심사받으러 S대에 왔다 갔다 했는데 겨우 되었다고 했다. 나는 언니 보고 학위 논문을 한 부 달라고 했다. 언니가 주면서 뭐라고 써야 하지? 고민하더니 흔한 인사말을 써주었다. 그런데 그 논문 나는 안 읽었다. 너무 길고 어려워서 맨 뒤에 부록 3개 중에 한 부분만 읽었다. 언니는 박사 학위는 받았지만 여전히 취업은커녕 흔하디흔한 강사 자리 하나도 얻지 못하고 집에서 주구장창 구박만 받고 있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만나서 회포를 푼다. 나는 여전히 고시원 일을 돕고 있고 똑같은 일상인데 언니는 계속 이력서만 넣고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속으로 연줄도 없고 뒷배도 없고 이 언니는 오지랖도 좁고 교수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그런 행동도 전혀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눈치가 없었다. 사회생활을 하는 때는 너무 둔한 건지 순진한 건지 하여튼 출세와는 거리가 먼 유형이었다. 나는 공부하니까 공부만 한다. 논문을 쓰니까 논문만 쓴다 이런 식이다. 아무래도 교수들에게 싹싹하게 잘 보인 학생들이 강사 자리라도 얻을 텐데. 이 언니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은 듯 보였다. 아니, 아예 그런 계통은 머릿속에 없었다. 나는 석사 공부를 할 때도 성적이 엉망이고 제대로 못해도 교수님들에게 이쁨 받아서 학점을 받고 석사 수료도 억지로 요령껏 했는데. 언니 교수님들은 아마도 일부러 생트집을 잡아서 심사를 7번이나 탈락시켜서 고생시킨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래도 졸업을 한 것을 보니 논문은 훌륭했나 보다. 이 언니는 박사 공부를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체중이 20kg이나 늘고 대사증후군까지 생겨서 건강이 엉망이었다. 머리도 백발이 되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머리가 백발이 되는구나. 전설로만 들었는데 이 언니도 참 대단하다. 이 언니는 오랫동안 취업이 안 되고 학업도 너무 오랜 기간 힘들게 해서 인생 무상을 깨달아 도인이 되었다. 원래 철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사주명리, 주역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다. 그러고는 왜 이리 인생이 꼬이고 안 풀리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도 이상하다고 사주대로라면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릴 수가 없는데, 귀격인데, 대운도 좋은데, 왜 하나도 안 맞는 거냐고 분개하였다. 그러면서 나보고도 사주 공부를 하라고 하였다. 처음엔 기초과정은 가르치는 곳이 많으니까 거기서 클래스 수업을 받고 기초과정이 끝나면 개인 레슨을 받으라고 하였다. 그런데 내가 듣는 둥 마는 둥. 안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은 언니가 직접 내 휴대폰에 만세력을 깔아주면서 설명을 해주었다. 십간 십이지지와 음양오행을 설명해주고 연월일시와 대운 보는 법과 십성, 십이운성, 십이신살, 충파형해 등등을 설명해주었다. 나는 내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사주를 언니한테 배웠다. 물론 공짜로. 언니는 없는 돈에 나한테 밥까지 사 먹여가면서 사주를 가르쳤다. 처음엔 시큰둥했는데 언제부턴가 언니가 보내주는 동영상 강좌들을 하나, 둘씩 보게 되고 점점 관심이 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젠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 역시 내가 왜 이리 인생이 안 풀리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나는 부모 형제의 결사반대로 첫사랑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이후로는 그 어떤 남자도 못 만나고 있다. 언니는 내 팔자가 남자 만나기 어려운 사주임을 직접 알려주기가 뭐해서 그토록 열심히 공짜로 내게 사주를 가르친 것이었다. 나도 사주 공부를 스스로 하면서 내 팔자가 이렇게 나쁜 사주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인간들의 80%는 팔자 그대로 살고, 10%는 사주보다 더 잘 살고, 10%는 사주보다 더 못 산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팔자대로 산다는 것이다. 하지만 극복하는 10%가 될지 그보다 못한 10%가 되는지는 자신의 노력에 달린 것이다. 룸메이트 언니는 불굴의 의지와 노력으로 더 나은 10%의 인생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보고도 극복하는 10%의 인생을 살라고 나에게 매번 채찍질했던 것이었다. 나는 교수님께 찾아가서 다시 복학해서 졸업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팔자란 무엇인가? 끝.